늘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말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지도 또 그렇게 당당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가. 정말 이것을 인정해야만 하는가.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째서 남에게 아부를 떠는가? 다른 사람의 그 교만함, 아부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채워주기 위해서 양심을 파는가? 거짓말을 하는가? 특히 언론, 방송, 그리고 사회 저명인사들이 그럴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중앙일보에서 다른 데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당선자에 대해서 콕 찍어서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사를 직접 쓰는 윤석열. 핵심 키워드는 자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되겠습니까? 핵심 키워드가 자유라고 해서 윤석열 씨가 자유를 이야기한다면 그거 소화해내지 못할 텐데 솔직히 이런 기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취임사를 직접 쓴다. 그래서 문재인 씨도 직접 못 썼는데 그러면 윤석열 씨는 문재인 씨보다 우수한가 보다. 이 중앙일보를 믿으면 그렇게 생각해야 하겠죠. 취임사를 윤석열이 직접 쓴다고 하는구나. 그래, 이 기사를 읽고 말았습니다. 제목이 이러니까 낚인 것이죠. 중앙일보가 이렇게 썼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의 백미는 단연 취임사다. 백미라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단어를 끌어내면서 이렇게 했다. 그렇다고 합시다. 취임식의 백미가 취임사냐? 이거는 리마연의 입장과는 다릅니다. 취임식의 생명은 취임선서입니다. 다른 무엇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중앙일보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임사를 통해서 새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5년간의 국정 운영 방향을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 또 세계 각국에 선포하기 때문에 취임사가 백미다 이랬습니다. 여러분은 이 대목에서는 아마 그건 좀 과하지. 여러분 그러겠죠. 윤석열 당선자를 그래도 어떻게 좀 잘하도록 해보자. 이왕이면 잘했다고 해보자 이러는 분들도 여기서는 고개를 갸우뚱할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대통령 취임식이라는 것이 국민 앞에 나와서 이게 미국의 경우를 보면 여러분 잘 이해할 겁니다. 성서를 놓고 거기에서 선서하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이 지켜야 할 책무, 대통령의 책무는 또 책임보다 가볍다 이런 소리 할까봐 그런데 나는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거 선서하는 겁니다. 성서에다 대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합니까? 대한민국은 헌법을 두고 국민에게 합니다. 우리야 연방국가가 아니니까 국민에게 직접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리고 또 무슨 성서를 둘 수도 없고 헌법에 국교는 없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취임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아주 위대한 지혜로운 왕이 즉위식을 하면서 어린 백성들아 이제 내가 이런 정치를 펴겠노라. 내가 이런 철학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겠노라 하고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시작부터 지금 잘못 들어가고 있죠. 왕의 즉위식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왕의 즉위식도 이렇게 안 합니다. 우리 조선 왕들이 어땠는가? 조선 왕들은 우리는 헌법을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층층이 선대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위대한 왕조들 여기에 다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백성을 잘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위대하니까 이제 너희는 들어라. 이런 선포를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포가 아니고 이거는 맹세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겁니다.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 앞에 북한이나 해외에 선포하는 거 필요 없죠. 가령 북한을 국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세계 각국, 북한과 해외라는 이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효력을 발생하는 이곳을 벗어나는 온 천지는 만일 앞으로 윤석열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약속을 했을 때 그걸 상대해주면 윤석열이기 때문에 해주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공무원, 대통령인 공무원이기 때문에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다 대고 뭘 선포하고 말고 할 필요가 없고 그럴 자격도 없는 것이죠. 애초에 대통령이 무엇인지를 2022년에 이르러서도 이렇게 모르는구나. 이래가지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기에는 이제 5,100만 국민 모두는 새로 공부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 아무튼 중앙일보가 대통령 취임사를 윤석열이 직접 쓴답니다. 그러니까 진짜냐? 직접 쓰고 있느냐? 이게 계속 궁금한 거죠. 중앙일보는 이렇게 밝힙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그 누구보다 취임사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중요하니까 그 이전의 대통령들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4월 25일 참모진으로부터 취임사 초안을 보고받은 뒤 직접 쓰다시피 하며 원고를 고치고 또 고치는 중이다. 그러면 4월 25일에
누군가가 쓴 취임사 초안을 받았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일단 완성본인 초안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 5월 7일 중앙일보는 윤석열이 취임사를 고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4월 25일에 초안을 받아서 5월 7일까지 계속 고치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 직접 쓰다시피라고 하니까 뭐 거의 몽땅 다 고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걸 보고 해줄 말이 있죠. 이거 무슨 소리냐? 그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거 그렇게 하면 윤석열이 칭찬받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없는 거다. 왜냐하면 취임준비위원회라든지 취임사준비위원회라든지 하는 것들이 다 규정에 따라서 설치가 됐는데 그거 무시하고 윤석열이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이번 그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위해서 실제로 그 일을 맡을 국민의 일꾼은 윤석열이 되겠죠. 그 취임사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애초에 윤석열 당선자가 혼자 끄적끄적 써서 휙 써갖고 해도 되기야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전에 다 정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취임준비위원회 말고 별도로 취임사준비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했습니다. 여기에서 이걸 설치했다는 것은 예산이 투여됐다 하는 뜻입니다. 거기에 구성원들이 이미 조직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해놓고 버리는 것은 대한민국의 행정에서는 없습니다. 세금 쓰고 그 일한 결과를 내다버린다. 그것도 허용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번 취임사준비위원회를 보면은 그 위원장은 카이스트 명예교수라고 하는 이각범 씨이고 부위원장은 극동대 교수라는 이재호 씨입니다. 그리고 취임사준비위 위원이 16명이 있다고 하죠. 이들이 이걸 다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취임사 준비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먼저 취임사준비위원회에서 토론을 1차, 2차, 3차 토론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수의 안을 만듭니다. 이게 다수가 찬성하는 안을 만드는 것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뒤에 내용을 보면은 이게 확인이 되듯이 초안을 여러 개를 만든다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윤석열 당선자가 이걸 보고 여기에 뭐 이것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 주문 사항을 이야기하면 그걸 받아서 취임사준비위원회에서 그걸 수정 보완한 다음에 최종본을 만드는 겁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주먹구구로 하는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절차가 있고 그리고 역시 시스템이 있다. 대한민국은 이미 그런 국가입니다. 어떤 왕 하나가 뛰어난 어떤 정치인 혼자 나와서 이 나라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대단히 고도화되어 있고 그리고 세밀하게 그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는 국가라는 것을 이 기자가 모르는 것이죠. 그래 중앙일보는 윤석열이 4월 25일부터 5월 7일까지 이 초안을 마치 무슨 키워드만 몇 개 적어준 것 같지 않습니까? 말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튼 초안을 받아서
훌륭하고 아주 박식한 윤석열이 이걸 몽땅 다 고치는 중이다. 이제 절차를 모르고 아부를 떨다 보니까 이런 걸 기사라고 쓴 거죠. 그거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앞에서 봤듯이 취임사 준비 과정을 따르게 돼 있고 이걸 이제 초안을 주면 윤석열이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걸 반영해서 다시 위원회에서 이거를 고쳐 쓰게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수정은 누가 하느냐? 윤석열이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겠죠.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이에 말을 마음대로 이렇게 고쳐서 아름다운 말, 어려운 말을 고쳐 넣어서 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고쳤으면 누가 고쳐 썼는지까지 글을 잘 읽는 사람은 찾아내는 것이죠. 이 취임사와 관련한 다른 뉴스를 보면은 이미 5월 2일에 취임준비위원회의 그 관계자가 이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5월 2일입니다. 지금 중앙일보가 5월 7일이라고 했죠. 5월 2일 현재 윤석열 당선자가 취임사 초안을 보고받고 그리고 수정을 거듭하고 있다. 여기도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이 보고 나는 여기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주면 그게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당선자가 이런 의견이 있다로 들어간다는 거,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무튼 취임준비위, 취임사가 아니고 취임준비위의 관계자 말은 이렇습니다. 초안은 여러 버전이고 그래서 이제 이 위원들이 일부만 이렇게 알고 있고 전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몇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마도 비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5월 2일 현재 국정과제별로 해당 실무진들이 열띤 토론을 했다. 과정에 있었습니다. 이거 하게. 그리고 초안을 다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윤석열 당선자에게 줘서 그 의견을 받은 다음에 위원들이 그래서 지금 수정을 가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의견을 반영해서 취임사준비위원회에서 수정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게 5월 2일 현재의 상황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는 4월 25일부터 5월 7일까지 윤석열이 이걸 계속 고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기사를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중앙일보에서도 직접 쓰다시피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만 봅시다. 직접 쓰다시피 한 것은 직접 쓴 것이 아니죠. 중앙일보는 제목에서 직접 쓴다고 해놓고는 내용에서는 직접 쓰다시피라는 말을 쓰고 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윤석열이 직접 쓰다시피 하면서 원고를 고치는 중이다. 이제 이런 말은 어떨 때 쓰느냐 하면은 원고를 수정하거나 교정할 때 많이 고치면 직접 쓰다시피, 다시 새로 쓰다시피 이런 표현을 쓰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이 고쳤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직접 쓴 것이 아닙니다. 글이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에 어떤 뼈대를 세우고 그 순서를 무엇으로 잡고 거기에 어떤 기상을 실어 놓느냐 하는 데 따라서 성격이 이미 결정됩니다. 그 위에
분칠을 하건 옷을 입히건 어떤 향기를 더해주든 이거는 최초의 골조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많이 고치고 아무리 모든 것을 다 뒤집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처음부터 자기가 쓴 것이 아니라면 직접 쓴 것은 아닌 겁니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본인이 직접 쓰면 일관성이라도 있겠죠. 이렇게 남들이 여럿이서 써놓은 글을 정말 이렇게 많이 고쳤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 글은 생명력을 거의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표정이 없다, 얼굴에 근육이 움직이질 않는다 그러는데 너무 성형이나 무슨 다른 주름을 없애는 미용 처치를 많이 해가지고 얼굴이 굳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많이 하면 할수록 그게 생명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중앙일보는 지금까지 윤석열이 연설문을 직접 써왔다 이런 것도 썼습니다. 이 취임사 이전에 내용이 이렇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그동안 중요한 연설문을 직접 써왔다. 그래서 또 그러는 거죠. 아, 그랬어? 윤석열 씨가 연설문을 직접 쓴 거야, 지금까지? 이제 그 내용이 이겁니다. 2021년 6월에 이제 정치를 하겠다, 대선에 나오겠다는 선언을 했을 때 그때 하고 또 2022년 3월에 선거 끝나고 대통령 당선 수락을 했던 그런 글,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직접 써왔다. 그런데 중앙일보가 직접 썼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봅시다. 실무자가 잡은 초안을 직접 뜯어 고치면서 마무리를 했다. 아니, 이 정도 갖고 썼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쓴 겁니다. 다들 직접 쓴 거죠. 그리고 이것을 보면은 키워드만 있는 초안을 받아서 직접 실무자가 잡은 초안을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보통은 세세하게 완성본까지 갔을 때는 초안을 잡았다고 하지를 않고 초안을 완성했다 이렇게 하죠. 작성했다. 그래서 참 별거 안 했는데 윤석열 본인이 다 한 것처럼 이렇게 썼습니다. 어떻든 직접 쓴다 하는 것은 직접 수정했다는 것과는 다른 뜻입니다. 이거는 윤석열 씨가 직접 수정했다고 봐줄 수 있는 거죠. 뉴스가 맞다면. 그 다음에 초안을 받았지 않습니까? 초안은 윤석열이 쓴 글이 아닙니다. 남이 쓴 거죠. 그래서 남들이 쓴 글을 보고 윤석열이 거기 가피를 해서 또 이게 수정을 아주 많이 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본인의 글은 아닌 겁니다. 그래 중앙일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취임사도 윤석열이 직접 쓴 거다. 이렇게 제목도 쓰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확인하는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그래 또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죠. 진짜냐. 그런데 중앙일보 말은 이겁니다. 이번에 이 취임사를 쓸 때도 비슷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다. 남이 써준 거 가서 고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본인이 고치는 것은 완성본, 최종본에 들어가는 그 고치는 것과는 또 다른 작업이다. 그 얘기는 앞에서 했습니다. 어떻든 남이 써준 초안을 완성된 초안을 받아서 직접 수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중앙일보의 주장이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윤석열이 직접 쓴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중앙일보는 제목 고치고 내용 해당 부분 다 고치십시오. 이번에 그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쓰게 될 취임사는 취임사 준비위원회에서 최소한 18명의 그런 분야에 능력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완성 초안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 윤석열이 완성 초안을 읽어보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이고 위원회는 그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중앙일보의 말이 맞다고 하면은 나는 그것도 참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정말 윤석열이 최종 수정을 하는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특히 흥미가 있습니다. 윤석열 씨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혹시 그의 아내나 또 그의 아내하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이 취임사 수정에 손을 댔다면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겠죠. 5월 12일의 취임사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주위에는 매우 특이한 사람들, 색다른 의미에서 재미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5월 3일 박주선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취임사 관련해서 밝힌 내용이 또 관심을 끄는 것이죠. 박주선 위원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이라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자 대통령 취임사를 한지에 서책 형식으로 작성해서 대통령 기록물로 보존하고자 한다. 그래서 아니 대한민국 헌법에서 언제 대통령 취임사를 한지에 써서 그럼 한지에 붓글씨로 썼겠죠? 한지에 붓글씨로 세로로 썼을 것이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게 썼을 겁니다. 이렇게 쓴 다음에 그 한지를 끈으로 엮어서 만드는 책. 이런 식으로 하라고 대한민국 헌법에서 언제 그랬지 하고 헌법을 찾아봤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9조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바로 이거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이라는 헌법 정신을 이거는 이제 헌법 정신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윤석열 당선자는 그 취임사를 한지에 그리고 서책 형식으로 만들겠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취임사를 한지에 써갖고 옛날식 그 서책 한지로 만든 그걸로 만드는 게 헌법정신의 구현입니까? 그게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입니까? 민족문화의 창달입니까? 그 다음에 대통령으로서 선서를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하는 모든 행위는, 공적인 행위는 그걸 대통령 기록물로 보존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네만 특별히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이 속죠. 이걸 보면 헌법과 법률에 무지하다 하는 것을 굳이 이렇게 드러내야 했는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